지난 2020년 독일 언론 빌트는 전투차량 푸마의 대수가 부족해 군인들이 신속한 탑승하차 훈련을 일반 승용차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4년 9월 노르웨이의 나토군 신속대 응군 훈련에 참가한 독일군 장갑 차량은 기관총이 없어서 빗자루 스틱을 검게 칠에 장착했던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일례로 영국군 수뇌부의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은 유사시 러시아를 상대로 2달 동안만 싸울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 탄약 부족으로 인해 이틀밖에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점령하려는 모든 징후로 인해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이 30년 만에 최악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유럽 대륙 전역에서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수십 년간 감소해온 유럽의 화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무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군사력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 11개 유럽 국가들이 F-35를 구매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동일한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모두가 냉전을 기억합니다. 이 시기는 나토와 소련이 실제로 전쟁을 벌여 우리가 현실에서 핵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시기였죠. 당시 소련과 유럽은 최신 군사기술로 거대한 군대를 구축했습니다. 다행히도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럽에는 대량의 무기와 장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국 뒷마당에 존재하는 위협이 사라지자 유럽 국가들은 군사 지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절의 장비가 여전히 존재하여 새로운 장비 교체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어가며 유럽의 군사 장비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탄약 비축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 탄약 및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했지만 이로 인해 자국의 탄약 비축량이 고갈되었습니다. 특히 포병 탄약이 문제입니다. 유럽 대부분은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사용하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이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2022년 초 유럽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연간 약 23만 발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생산량이 연간 40만 발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2026년까지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포탄의 대부분은 탄약 생산 지원 프로그램, 즉 ASAP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유럽과 나토 대부분이 동일한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토의 5조가 발동되어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면 유럽 군대는 작은 군대가 아닌 하나의 큰 군대로 공동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물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장비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의 표준화는 한 국가의 보급품을 다른 국가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L-85A3에서 발사되는 5.56mm 탄환은 프랑스의 FAMAS와 독일의 G36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표준화는 탄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토와 EU 회원국들은 최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군을 차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나토 국가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 첫 해였고 그중 많은 부분이 항공기 업그레이드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럽 11개국은 총 600대의 F-35 전투기를 주문했으며 이 중 10개국은 나토 회원국이고 스위스는 36대를 주문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62억 5천만 달러를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는 것은 스위스에게 흥미로운 선택이지만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F-35를 채택하는 결정은 물류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유지 보수의 유연성을 더하고 소모율이 증가할 때 공군의 중복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럽이 공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주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목표물을 너무 빠르게 타격하여 요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항공기를 구매하면 유럽은 자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수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분쟁 지역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유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영국은 2030년까지 완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자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1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90개 회사들이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설계를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유럽 방위 기금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12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대응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은 공동 극초음속 설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대함 미사일로 설계되었지만 2035년까지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과 나토는 동부 전선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공급선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육상 통로, 즉 지상 통신선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해군 입항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다국적 경로입니다. 이 육상 통로를 구축하는 목표는 병력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서류 작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도착한 군대는 여전히 주최국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최전선에 빨리 도달하려는 목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토와 유럽 파트너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 연습의 빈도와 규모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2021년에 시작된 연례 다국적 훈련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입니다. 이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본부에서 동쪽의 분쟁 지역으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테드패스트 디펜더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훈련으로 32개 나토 국가에서 9만 명의 현역 군인이 2024년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50개 이상의 해군 함정, 80대의 항공기, 1100대의 전투 차량이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가 최신 장비를 갖춘 완벽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은 각 나라가 한두 가지 분야에 특화되도록 분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노르딕 리스폰스라는 이름으로 북극 전투 훈련을 국제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추운 환경에서 싸우는 것과 다른 나라들을 훈련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와 발칸 국가들은 외국 행위자들의 빈번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토의 사이버 작전 본부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설립되어 사이버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화 분야로는 동맹 공군을 위한 공항 확충이나 다국적 공중 금유 작전이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집단 방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는 자국 영공의 약 5%만 방어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층 공중 방어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은 유럽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장거리 공중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핵폭탄 사용은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약 225기와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유일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약 100기의 B-61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61은 항구나 해군 타격 그룹과 같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소형 전술 핵무기입니다. 이들은 항공기에서 목표물로 투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의 승인이 있으면 유럽의 새로운 F-35 전투기들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4천여 개의 다양한 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유럽 내의 탄두수를 크게 능가합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일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여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운 억제력을 확보하길 요청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 등으로 핵탄두를 이동시킨 후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들은 아직 미정이며 러시아의 심각한 도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로 핵무기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핵무기가 다시 논의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쪽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침공이 둔화될 조짐은 없고 유럽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 전체의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중 1,500억 유로를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부활을 지원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인 대서양 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산 무기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후의 재무장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후 내 23개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현재 약 2%에서 3.5%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및 방위 산업 재건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독일의 경우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보수 기민당 기사당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후보가 안보 독립을 선언하면서 최근 4천억 유로 규모의 군비 확장 및 방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또 14년 만에 징병제의 부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및 핀란드와 발트 3국 등도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 탱크, 자주포, 지대공미사일 등 약 31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고 현재 15만 명 수준인 병력을 50만 명으로 증원키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64대를 구매하고 한국산 K9 자주포 96문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발트 3국은 방위비를 GDP의 46%대로 늘리기로 하고 대규모 무기 도입과 징병제 실시에 나섰습니다. 덴마크는 총 500억 크로네의 추가 국방비를 편성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내년까지 3%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유럽 합동군 창설을 주장하며 자강론에 앞장서온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의 핵무기로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 많은 505억 유로로 늘리고 매년 30억 유로씩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과 인공지능 AI 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도 따로 배정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다시금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